예, 안녕하십니까. 자, 목련 3단지 리모델링 조합 임원선출 임시총회에 그 조합 이사로 출마를 한 김영주라고 합니다. 보통 천지인으로 조합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문자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기획이사, 이사 중에서 뭐 따로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획 쪽 일을 좀 맡아보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올해 46 됐고요. 학교는 이제 성균관대 법대 나와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농업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획이사 분야에 출마했느냐 보면, 제가 주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률 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법률 사무 관리자, 그리고 뭐 말재주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업무, 이렇게 한 3가지 분야에서 제가 조합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제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이제 5월 12일 전 8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 내에서 여러가지 이제 이상한 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차분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이 동영상 찍으면서도 이제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이제 장황하게 되는 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는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건축심의 허가가 통과됐거든요. 근데 그때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즉 통과는 시켜주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라 라고 해서 이제 숙제를 남긴 상태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숙제를 받았는데 올해 4월 20일 날 임시총회 때 보니까 그때 받은 숙제 중에서 단 한 개도 처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맡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자, 이제 건축심의 허가 조건부로 나온 부분들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어떤 절차, 즉 조합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느냐, 조합 내부에서 그냥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으면 그 설계인, 힘과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공사인 쌍용건설까지 끼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가서 행정기관인 안양시까지 붙어서 이제 일을 협의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즉 각 사안별로 협의 절차를 어느 단계까지 하면 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한이 없는가, 아니면 권리 변동 계획까지는 해야지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나가서 행여가 다음 분담금 총회, 즉 이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조건부로 된 이 숙제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협의 절차와 완료 시점을 사전에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 진행은 권리 변동 계획, 행여가 분담금 총회 2주,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조합 내부 집행부가 있을 것이고, 대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총회, 조합원, 이런 이제 조합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 시공사나 설계, 정비업체, 그리고 행정기관, 이런 각 기관들의 이제 일들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조직 간에서 이제 업무 처리 순서와 연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일의 순서가 잘못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이 꼬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10동, 오른쪽에 이제 별동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별동 설립에 따라서 이제 부분도 조건부 허가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제 권리 변동이라든가 행위까지 다 끝났는데, 뭐 별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시하고 협의할 때 어떤 부분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뭐 권리 변동을 해야 된다든가,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이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지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제 기업에서 어떤 주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과 협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만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컨설팅 했던 부분들을 우리 조합 업무에 적용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률사무죠. 저는 뭐 노동법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택법 분야가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주택법, 리모델링 분야가 그렇게 법이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 1회 출근하면서 조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뭐 자문료가 월 25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걸 한 50만 정도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부인에 약 50만원치 정도의 질의를 하고 답을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보통 조합에서 이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조합 집행부가 지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사무를 변호사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구를 뭐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뉴스라든가 이걸 많이 보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 자리 보존을 위해서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 전전해 가면서 수천만원, 억대의 뭐 변호사 비용을 뭐 홍보 비용이다,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전용하는 이런 폐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 법률 사무는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한테 필요한 일부분만 적용하고요. 조합 집행부에 이제를 위한 그런 사무는 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통 업무인데요. 제가 뭐 말을 이렇게 조절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16년째 말로써 이제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란 직업이 이제 한 70%, 7할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돈 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3할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홍보 활동이라든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의서 증거할 때 그럴 때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총회 때 홍보 비용 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 12월 달과 이제 올해 4월 달에 정기총회를 2번 했는데요. 그때 나간 이제 OS 요원, 용역 직원이라고 하죠. 동의서 받아오신 분들. 그분들 나가는 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걷어간 서명결의서가 보통 한 240, 50개 되던데, 그럼 한 개당 한 40만 원 수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행위허가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OS 요원 비용을 잡고 있는 게 2억 5천입니다. 전 이 비용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OS 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냥 가가호고 방문해서 도장을 안 찍으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약간 뭐 윽박 지르듯이 해서 서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격다시 지침을 받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내용을 알면 스스로 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지를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니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줌도 있잖아요. 줌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설명도 하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지금 우리 조합이 10몇 년 됐지만 아직도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니 찍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OS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OS 요원을 동원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을 때 설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소상히 설명해서 알고서 찍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 싶은 조합원이 계시면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평촌 지역 그 정도 같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하시면 제가 방문해서 총회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홍보 비용을 예산 잡고 있는 것에서 한 20%만 있으면 사실 뭐 20%도 저 개인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최소한 80%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획이사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관리, 즉 조합이 앞으로 나갈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사무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일. 저는 조합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떤 방식이든 전화 주시고 궁금한 여쭤보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까고 서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합 지평부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조합은 선거운동이 각 개인별로 본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조합처럼 보통 이제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하면 뭐 런닝메이트 일종의 팀을 꾸려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조합은 그런 제도는 없어서 일단 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결국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예쁜 집을 싸게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설계와 시공 분야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 분야를 잘 엮어낼 수 있는 기획 기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총무 기능, 이런 4가지 기능이 이제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라 보거든요. 근데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번에 이제 조합 임원으로 나오신 분들 잘 살펴보시면 설계 쪽 전문가가 있고요, 시공 쪽의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리고 기획은 제가 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도 맡으실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리모델링을 성공할 수 있는 각 요소에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조합 집행 구성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지금 조합 내부가 되게 좀 소란스럽습니다. 기존 조합 집행부에서 별도로 총회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기본적인 바람은 5월 22일 날 이 모든 소란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들은 많습니다만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모든 사안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혹시 또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조합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의 집행부는 이런 사람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2021년 12월 즉 올해 가기 전에 분담금 총회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